네, 안녕하세요. 로얄 IB에서 경제를 지도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트라이얼 클래스로 해서 커스트나 또는 레베뉴 그리고 프로핏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이 마켓 페일리어 중에 이제 마켓 파워, 즉 마켓 스트럭처 부분에 이제 연결짓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조금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서 이해를 잘 못하고 바로 마켓 스트럭처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프로핏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핏은 뭐 한국말로 하기는 싫은데 뭐 이득, 이익 그거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딱 되게 straightforward 해요. 뭐냐면 total revenue 빼기 total cost라는 거죠. 자, total revenue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Q times P라는 거죠. quantity 곱하기 그에 대한 price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total cost는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variable cost 그리고 fixed cost 이거를 더해주면은 total cost가 됩니다. 자, 여기서 variable cost가 과연 무엇일까? variable cost는 즉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그 회사가 만들 때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리소시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고무가 있다. 그럼 고무가 뭐 신발 하나 만드는데 1불이 들어요. 그러면 두 개 만들면 당연히 2불 들고. 그래서 개수, 아웃풋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그 variable cost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raw materi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자, fixed cost는 뭐냐면 고정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고정적으로 회사가 제품을 하나를 만들던, 안 만들던, 문을 닫던 무조건 내야 되는 커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회사를 운영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어떤 렌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도세라던가 뭐 또 뭐 전기세 또는 뭐 와이파이 같은 것도 이제 뭐 통신사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은 이제 토탈 커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커스트를 빼주면 당연히 프로핏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거는 어카운팅 프로핏이라고 해요. 이콘에서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커스팅 방법이라고 프로핏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관심은 그렇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economic profit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구한 accounting profit에서 빼기 opportunity cost예요. 즉 opportunity cost 여러분도 아시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빼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가 있고 A라는 회사가 만약에 감자를 재배해요.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벌어요. 매출이. 근데 이 감자를 안 만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배했다. 그랬을 때 뭐 9천을 번다. 그랬을 때 이걸 빼주면은 차액이 1,000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퍼튜니티 커스트를 지금 사과를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0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감자를 만든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관심사예요. 이콘에서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 프로핏의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처음이고, 자,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고 감자를 만들고 있어요. A, B, C 다 세 회사 다 감자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과가 결국은 opportunity cos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자를 만들지 않았고 사과를 만들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매출이 생기는 거겠죠. 감자를 포기하고. 자, 감자는 A 회사는 감자를 만들 때 10,000불을 벌고 B 회사는 뭐 9,000을 벌어요. 그 다음에 C 회사는 뭐 11,000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과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A 회사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나오고 B 회사는 사과를 만들었으면은 10,000불 똑같이 이렇게 번다고 볼게요. 그리고 C는 뭐 9,000불 이렇게. 자, 이거를 아까 위에 보신 것처럼 어카운팅 프로핏에서 요걸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코노믹 프로핏은. 그래서 우리가 이코노믹 프로핏을 구하려면은 요 만에서 요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과를 만드는 게 오퍼튜니티 커스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빼주면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0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2,000이 되는 거예요. 자, 요 0이라는 거는 결국은 퉁치는 거예요. 여기서 break even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경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normal profit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B 회사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subnormal profit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C 회사는 플러스죠. 그렇죠? 지금 그거를 supernormal이라고 불러요. 또는 abnormal. 책마다 조금 달라요. 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적으로 딱 이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썸너멀이다, 이게 슈퍼노멀이다, 아니면 노멀이다 라는 거를 꼭 얘기해요. 왜냐면은 에세이 쓸 때 요거를 여러분들 나타내야 되고 또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아마 굉장히 제일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트로 조금 넘어갈게요. 커스트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보통 아는 게 이제 토탈 커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토탈 커스트는 픽스 커스트 더하기 베리어블 커스트잖아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 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래프 그리시는 건데 아무튼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아웃풋이고 왼쪽이 이제 커스트라고 보면은, 자, 요렇게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커브가 다 다르죠. 네. 자, 여러분 딱 그냥 생각날 거예요. 자, 픽스 커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픽스 커스트는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으로 아웃풋이 0일 때나 100개일 때나 상관없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게 픽스 커스트죠. 자, 베리어블 커스트는 뭘까요? 그러면 0일 때 빵이고 하나, 둘, 셋 늘어날수록 증가하죠. 그렇죠? 커스트가. 그게 2번이 베리어블 커스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3번은 남은 게 이제 토탈 커스트죠. 요거 두 개 더해서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픽스 커스트 더하기 베리어블 커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널 커스트를 볼게요. 조금 풀어볼게요. 마지널 커스트. 자, 마지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널이 마지널로 끝난다. 예, 이코는 마지널로 시작해서 마지널로 끝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널은 one additional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추가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 그냥 커스트겠죠. 그러면 하나가 추가로 생산됐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커스트, 비용이 얼마인가가 이제 마지널 커스트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웃풋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은 당연히 커스트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키 알죠? 나이키 사인 알죠? 나이키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하나를 더 생산했을 때 늘어나는 커스트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커스트가 줄어들었다가 이 포인트에서 갑자기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수업 때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하는 친구가 10명 중이라면 10명 중에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초적인 걸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마켓 스트럭처로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 뭐 ATC는 이렇게 생겼다. 뭐 디맨드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만 이제 그래프적으로 외우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거 생각할 거예요. Law of diminishing. 제가 조금 날려 쓰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빨리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diminishing marginal utility가 아니라 return이에요. 여러분들 복수 한번 할까요? 유틸리티가 뭐예요? 유틸리티, 우리 뭐 전기세 그런 거 아니죠. 유틸리티는 행복감. 네. 만약에 유틸리티다,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다 하면은 내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뭐 먹었을 때 아니면 뭔가를 했을 때 그 행복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배고플 때 피자,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자, 배고플 때 피자를 딱 먹어요. 그러면은 행복도가 얼마가,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겠죠. 근데 2조각, 3조각 먹으면은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리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를. 그게 이제 디미니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리턴은 뭐냐? 리턴은, 레이버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 이 그래프 설명할 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까지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리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뭔가를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웃풋이 10개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 생산하는 양이 10개예요, 맥스가. 그럼 2명이면 당연히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뽑았어요. 이 회사가 당연히 그 제품을 좀 더 늘리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20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3명은 30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4명대부터 모르겠어요. 2명째부터 될 수도 있고 3명째부터 될 수도 있고 이게 한 35. 이게 아웃풋이 즉 프로덕티비티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프로덕티비티는 뭐예요? 레이버에 따라서 늘어나는 아웃풋을 프로덕티비티라고 해요. 프로덕션이랑 달라요. 프로덕션은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10개씩 늘어나다가 4명째부터는 5개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원래 원천적으로 좀 약간 레이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 만들고 있다가 누군가를 한 명을 더 추가되면은 제가 만들겠지 하고 미룬다는 거죠. 제가 나 대신 만들겠지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이에요. 결국 자, 여기서 마지널 커스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늘어나는 거. 아웃풋이 즉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4명째부터는 갑자기 사람들이 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 때문에 미루고 레이지해지고 뭐 이렇게 아웃풋이 안 늘어나니까 오히려 커스트가 그 이상부터는 늘어난다는 표현 때문에 마지널 커스트라는 커브 자체가 나이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마지널 프로덕트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널 프로덕트를 요거죠. 마지널 프로덕트.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설명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레이버가 되겠죠. 레이버라는 게 이제 워커라고 표현은 다 되는 거고 자 0명일 때 1명 2명, 3명, 4명 이제 워커가 늘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위에 데이터를 갖고 놓으면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3명째까지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4명째부터는 5개로 줄잖아요. 그쵸? 35개로 되니까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마지널 프로덕트가 되는데 요게 결국은 마지널 커스트에 반대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꺾이는 거랑 여기 꺾이는 거랑 다 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 때문에 이렇게 꺾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극단적으로 좀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마켓 스트럭처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켓 스트럭처로 가는데,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게요. 또 코스트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힘들어지고. 자, ATC가 이렇게 생겼어요. ATC. 자, ATC가 뭐야? ATC. 뭐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는데, 자, ATC는 아까 우리 토탈 커스트 봤죠? 그거를 퀀티티로 나눠준 거예요. 이제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에버리지가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대답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요 내려가는 구간은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때문에, 요 올라가는 구간은 this economies of scale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스페셜라이징을 할 때 오히려 커스트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면 알면은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된다고 보고, this economies of scale은 미니멈을 찍었다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특히 오너들은 약간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미니멈을 찍어서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 부려서 엑스판션, 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뭐 어디 뭐 프레미시스를 빌려가지고 확장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뭐 월세도 증가할 거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재원이라던가 또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스트가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C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퍼펙트 컴피티션이든 뭐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든 모노폴리든 올리고폴리든 잘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average variable cost를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자, A, B, C, BC는 뭔지 알죠? variable cost. 그럼 average니까 뭐예요? total variable cost 나누기 Q인 거예요. 이것도 평균값을 구한 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 틈은, 과연 이 벌어진 틈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앞에 여기 넓이와 이 끝의 넓이가 다르죠. 그렇죠? 제가 대충 그렸는데도 다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아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가르치면서. 근데 이거를 알아야 진짜 쉬워져요. 정말이에요. 네. 자, 아마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예측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토탈 커스트는 픽스 커스트 더하기 VC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토탈 커스트 있고 베리어블 커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픽스 커스트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게 픽스 커스트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넓은 거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이게 왜 0개, 즉 몇 개 안 만들었을 때는 이 픽스 커스트가 더 넓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아웃풋이 증가할수록 더 짧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프레딩 이펙트 때문에 그래요. 스프레딩 이펙트. 즉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이 픽스 코스트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달. 그게 그 한 제품에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 한 제품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팔렸을 때 뭐 당연히 프라이스보다는 더 커스트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웃풋을 증가할수록 당연히 제품이 많을수록 그 픽스 코스트가 스프레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단가가 좀 뭐라고 커스트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스프레딩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은 사실은 마켓 페일리어 중에 마켓 파워는 그래프 봐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연습만 하면은. 네. 이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